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건적외선이 피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죠. 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양빛으로 인간이 살아갑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120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명약, 햇빛 일부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질병을 치유하고 특히 시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햇빛에 대한 상식도 이야기하겠고 햇빛이 주는 천혜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인은 태양빛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걸 그리는 저 태양의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이 우주나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아직도 우주 전체에 떠있는 미세먼지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없는 생명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주는 천혜의 태양의 혜택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네요. 이 이집트인들이 왜 이렇게 높은 첨탑을 쌓았을까요? 신 제사장이 저 꼭대기 상단에서 건적외선을 빨리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태양을 숭상하면서 이 태양의 건적외선의 효능을 가장 먼저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한 건축물이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인뿐만 아니고 페루에 가면 마추픽추 잉카 문명이 있죠. 이것은 해발 2340m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태양의 건적외선을 가장 좋은 건적외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을수록 건적외선 인체를 더 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높은 위치에서 받아들였고 멕시코의 마야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스페인 혹은 유럽의 성당 이런 데 가면 이 첨탑을 씌웠죠. 뾰족탑을 씌워도 이것이 바로 뭐냐? 태양의 건적외선, 우주의 청기를 받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인간에게 내재는 고도가 낮을수록 위에서 내재는 것 낮을수록 몸에 좋습니다. 빛 중에서 800에서 2400 나노미리까지 이상의 파장이 존재하는데 이 파장이 길수록 인체에 침투되어 우리 뇌 중앙에 있는 송화체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를 춤추게 만들어서 기운 생동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날에도 첨탑이나 흔히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일출을 즐기는 것도 바로 뭐냐? 빛의 파동이 가장 긴 건적외선을 많이 받아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일출을 높은 곳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간략한 자외선과 적외선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각, 눈으로 감지하는 것은 여기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아는 것은 한 이 정도 정도 되었고 알지 못하는 이런 파장이 아주 긴 이런 건적외선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자외선은 이쪽에 있는 자외선은 유리나 종이 이런 걸 뚫지 못해요.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못 죽여요. 그래서 반드시 직사광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생성되면 각기병을 예방하죠. 인체가 뒤틀리고 변형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공기 중에 있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 진균, 세균, 또 혹은 피부에 붙어있는 수많은 인체를 해롭게 하는 기생충,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죽이는 게 바로 자외선이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뭐냐? 여름철에 지나치게 햇빛에 노출되면 이 자외선은 피부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표피 약간 쪽에 어쩌다가 진물 좀 나오고 이러면 이 질환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햇빛을 자외선 쬐지 말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는 수백 배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리는 천병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사람을 유해균으로부터 살려내는 게 바로 자외선이에요. 그 다음 이 아주 붉은 빛에서 연지빛이 더 좋은 광선은 거의 자주에 가까운 색들, 이런 광선들이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적외선 열선이라죠. 파장이 더 길수록 건적외선이 강하여 피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혹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깊숙하게 침투돼서 염증을 녹여서 정맥으로 빨리 회수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콜라겐을 녹여서 노화 예방을 방지하고, 혹은 눈에 쬐이면 시력을 개선해서 눈 안구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에서는 많이 쬐일수록 불로 장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햇빛의 효능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양이 없는 생명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수들 아주 중범죄 지으면 지하 감방에 가두죠. 왜? 햇빛이 없는 곳에 가둬요. 왜? 햇빛이 없으면 비실비실 딱 죽으니까. 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문 모서리에서 하나의 가는 빛이 나와서 점점점 넓어져서 빛이 분광 나누어진 것을 찍은 것입니다. 흔히 스펙트럼 현상이 나죠. 이 빛을 나누면 사람의 눈에 가시광선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하는 시각 빛의 색입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바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성장과 생명, 항상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햇빛을 쬐이고 보는 것입니다. 피부에 침투되는 강도를 지금 나타내는 표이죠. 네 번째, 이 자외선은 피부 표피에서 비타민 D를, 여기 비타민 D 표피에서 생성하지만 이 나머지 이 건적외선, 즉 한 630 나노미리 이상 되어서 2500 나노미리 정도 되면 이거는 이 분야는 현대과학은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적외선은 뼛속까지 침투하여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출절기구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파장이 긴 것을 쬐기 위해서 일출을 보고 높은 곳에서 태양을 바라본 겁니다. 다섯 번째, 이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즉 직사광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구루병이 생기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성장장애, O자형 다리 혹은 피부에 기생하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질균을 죽이지 못해서
잦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6번째, 이 적외선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이 축적됩니다. 왜? 자꾸 굳어 있으니까. 그 다음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잦은 감기에서 잦은 질병에 시달리고 콜라겐이 점점 딱딱해지죠.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지 않으려면 건적외선을 많이 쬐라는 이야기죠. 4번째, 자 그럼 그 중에 하나 시력 회복, 안구 회복을 하는 건적외선 쬐는 방법 혹은 피부를 재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공적인 건적외선 가지고 지금 발에 있는 뭐 무좀이나 혹은 염증 이런 걸 치유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 이 건적외선의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건 파장이 아주 길어서 피부에서 뼛속 깊숙하게 침투해서 이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어저께를 분해하고 또 굳어가는 염증을 분해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단백질 성분의 콜라겐을 녹여서 노화를 예방하는 특효가 바로 이 건적외선입니다. 사람이 시력이 있죠. 2번째, 이중 안구의 염증을 녹여 시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일 정도 해봤습니다. 자, 이 건적외선, 이걸 침투를 시키면 건적외선은 이 망막에만 색상이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뇌의 중심인 송가채까지 뚫고 들어가서 춤추게 합니다. 3번째, 그래서 눈을 살포시 감고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늦가을이나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자외선이 가장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그림 1이나 7처럼 망막세포의 다양한 색이 감지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눈 쪽에 다쳐서 수정체 위에 검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부위가 망막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정체에 문제된 부위에 얼룩이 지거나 검은 물체가 수정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상이 맺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엄청난 황홀한 이러한 빛들이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 5일 정도 하고 나면은 뭐 이런 닭뼈 같은 이런 모양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태양이 밝아야 되는데 오히려 녹색점, 이런 녹색점으로 나타나게 돼요. 또 그다음 밝아졌다가 또 이런 엄청난 찬란한 색의 빛이 망막에 맺히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10일 정도 했습니다. 저는 10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검진이 나와서 병원에 가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 제 시력이 뭐 0.6, 0.8 정도였는데 시력이 1.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종 면에도 그냥 그거 가지고 대치했는데 그 가운데 물론 명예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4번째, 반드시 겨울철에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자외선이 매우 낮을 때 바로 보약이 되는 게 건적외선으로 시력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하루도 10분 정도 한 일주일 해보세요. 폰을 볼 때 이만큼 멀리 놓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딱 가까이 딱 봐도 글씨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 시력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눈가 주름, 그 다음에 잡티 이런 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때 이때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가 코가 기분이 이상해서 떡대는데 코 위에 여기에 그래서 코피가 쭉 흐르네. 즉 안에 염증들이 코피하고 섞여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6일인가 7일째 되니까 콧등 위에, 코 위에, 비강 위에 바깥쪽에서 염증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했나 하고 나니까 눈썹 위에서 또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명예현상은 다음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햇빛을 쬐서 생기는 명예현상은 코, 비강의 문제에는 코피가 나거나 염증이 콧등으로 나오기도 하고 눈썹에 염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했다, 뭐 다리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염증이 나오겠죠. 자, 5번째. 이제 계절별로 자외선과 건조개선의 효능을 알고 그 위력에 맞게끔 질병을 치유하거나 나를 살려내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태양의 고도가 아주 낮죠. 30도 이내로 낮아집니다. 태양의 각도가. 여름 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70도 이상, 80도에 가까운 광선이 내리쬐는데 이때 자외선이 제일 많죠. 여름 한때만 자외선을 피하면 나머지는 햇빛을 볼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이 가을과 겨울철 햇빛은 보약입니다. 즉 태양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더 좋은 건조기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볕엔 며느리를 밭에 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밭으로 보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가을, 겨울철에는 빛을 쬐일수록 몸에 좋기 때문에 딸을 보낸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세요. 여름철의 태양 고도는 거의 75도에서 거의 80도에 가까울 만큼 위에서 바로 내리쬐죠. 이때 자외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30도 이내에요. 27, 8 정도의 각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내리쬐기 때문에 이때는 자외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것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가을과 겨울철 햇빛은 봄, 여름에 비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낮고 그 대신 파장이 아주 길어서 피부 깊숙하게 침투되는 강력한 건조개선이 많기 때문에 많이 쬐면 쬐일수록 보약보다 더 좋은 놀라운 효험과 성장 혹은 젊음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은 성인 남녀 10명 중에 9명, 90%가 비타민 D 결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직사광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체내에서 합성된 물질이 햇빛을 많이 쬐어 젊은 사람들이 뼈와 젊음을 더 탄력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이 비타민 D는 직사광선의 자외선 노출을 통해서만 체내에서 합성되므로 이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서 관절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O자인 다리가 되고 이런 걸 예방하는 겁니다. O자인 다리가 된 사람들 마찬가지로 햇빛 안 봤을 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또 모세혈관을 넓혀주고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 높고 혈전이 높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근데 흐린 날보다 맑은 날에 우리가 기분이 더 좋죠. 그거는 용존산소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바로 햇빛을 보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 생산량이 햇빛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 많이 보면 볼수록 잠을 더 숙면을 취하게 되죠. 이 뇌 중앙에 있는 뇌관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것이 어두워지면 송과체가 멜라토닌으로 전환시켜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햇빛을 쬐면 생성되는 세로토닌은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충동 조절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혹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죠.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봐서 이걸 많이 증가시켜 놓으면 이게 전부 밤 되면 송과체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7번째,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저녁이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멜라토닌으로 전환한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흔히 우리가 천기가 내려온다는 시간이 이 시간대죠. 이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신경과 송각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가장 깊숙한 중앙에 있는 송각체지만도 이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두울수록 더 잠을 깊게 자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는 잠옷은 흰 옷보다는 어둡고 검은 옷을 입을수록 더 숙면에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잠이 바로 보약이죠. 햇빛을 많이 봐서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이것은 바로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햇빛을 많이 쬐어서 나를 활성화하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지금보다 더 많이 쬐야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네요. 일출,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광선이 바로 최고로 좋은 건적의 선이죠. 자, 이야기 끝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1번째 이야기는 최고의 명약, 그 2부입니다. 햇빛의 효능에 따라서 어떤 명현 반응이 생기고 어떤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질환이 치유되는지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